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워 인터뷰 진행의 아나운서 장시연입니다. 추운 겨울이 되면 소외된 이웃들을 떠올리기 마련인데요. 매주 주말마다 이곳 마산역에서는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무료로 급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있기에 우리 사회가 아직까지 훈훈한 것이겠죠. 오늘 파워 인터뷰에서는 지속적으로 봉사를 실천하고 계시는 이웃사랑 나눔의 박덕조 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주는 즐거움이 받는 즐거움보다 크다는 말이 있습니다. 봉사를 하면 이 말을 실감할 수가 있는데요. 자신이 준 것보다 훨씬 더 큰 사랑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15년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이웃사랑 나눔회는 학생과 학부모, 자생단체 등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스스로 봉사활동에 참여해 소외된 이웃들에게 희망의 등불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파워 인터뷰에서는 이웃사랑 나눔의 박덕조 회장을 만나 소외된 이웃들에게 따뜻한 사랑의 식사를 대접해온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시청자분들께 인사 말씀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진짜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웃사랑 나눔의 마산역 무료급식소 운영하고 있는 회장 박덕조입니다. 회장님께서는 이웃사랑 나눔회라는 봉사단체를 운영을 하고 계신데요. 이웃사랑 나눔회 어떤 봉사단체인지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웃사랑 나눔회라는 마산역 무료급식소는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스스로 참여하여 서로가 공존하면서 그늘진 곳과 빛이 들어가지 않는 곳에 서로의 마음의 등불을 밝혀주는 진정한 말 그대로 보이지 않는 작은 봉사자들의 모임입니다. 이분들이 있기에 아직까지 우리 사회는 조금이나마 소외된 이웃을 걱정하면 자신의 바쁜 일들을 다 버리고 그것도 남들이 쉬는 토, 일요일 가족을 떠나 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주말이면 다들 쉬고 싶어 할 법도 한데 이렇게 주말에 나와서 봉사를 하신다는 게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 봉사단체의 운영 체제는 어떻고 또 구성원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웃사랑내 봉사단체의 구성은 본인, 부회장, 총무팀장, 그리고 각 학교, 학부모회, 각종 자생단체, 일반 자원봉사자, 각 학교 학생봉사자, 각 지역사회 후원자 단체 및 여러분들의 도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들이야말로 진정한 우리에게뿐 아니라 소외계층에 꼭 필요한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도와준 덕으로 15년 세월을 힘들어도 할 수 있었지 않았습니까? 이 자리를 통해 정말 평생도록 그의 보답을 잊지 않고 가슴속에 담아가겠습니다. 이 처음부터 이웃사랑 나눔회를 그래서 꾸려나가는 것이 참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28살 때부터 사회 활동을 했습니다. 정말 3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요. 어느 지인이 다니면서 급식을 하지 말고 숨어서 하지 말고 마산역에 토 일요일 날 하면 어떻겠냐고 해서 사실 현지 답사를 여러 번 갔습니다. 갔는데 정말 많이 망설였죠. 과연 이것이 여기서 해도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생각도 해봤고 그 당시만 해도 마산역이라는 자체가 완전 쓰레기장으로 일변 또 불량지대 아주 내보면 우분지대로 이렇게 많이 변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그 급식소 놓인 자리가 그 장사를 이제 철거나 이러고 장사를 하는 자리였어요. 그게. 그래서 그걸 이동을 하려니까 많은 문제점이 이제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그 힘든 걸 을을 쓰고 이제 컨테이너 박스를 넣으면서 안치를 씌워놓고 하니까 저녁에 지긴다고 집까지 찾아왔어요. 왜 그러냐니까 자기가 영업 장소를 빼앗겼다는 얘기예요. 그 상시 권리금이 그 당시 엄청 있었던 장소에서 그게 나도 몰랐더만은. 그래서 어느 정도 답을 해서 그분들에게 제가 이번 보상을 해주고
남 모르게.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잘해줬다고 생각하죠. 왜냐하면 그 돈이 아까운 것 같으면은 오늘날 그 자리가 존속할 수 없었고, 또 그분들이 해주고 나니까 그분들이 그 장소를 지켜줬고, 그죠? 그래서 또 같이 공존을 할 수 있었다 이랬었는데, 참 애로점이 뭐 한 가지가 두 가지가 아니죠. 물, 전기, 첫째는 또 금전 음식 만드는데 식탁까지 여러 가지 있는데, 그걸 하기까지는 고뇌가 많으나, 그러나 여러분들의 도움으로 무사히 그걸 자리를 만들어서 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해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회장님께서는 또 수년 동안 봉사활동을 해 오셨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제일 보람되고 기억에 남는 것은 이제 그 나이 드신 분들이 그 당시 뭐 참 많았습니다. 그 가지고 그 급식소 오면은 앉아 있다가 여름에 쓰러져 버린 사람이 많았어요. 그분들이 참 안타깝게도 이제 병원하고 저하고 또 자매가 돼 있어 가지고 앰뷸런스를 불러서 그분들이 이제 그 영양제를 마쳐서 집에로 돌아가 다음 얼굴 보는 것이 상당히 보람이었고, 그 생명은 소중한 거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살아 있을 때는 절대 아프지 말고 살아야 되는 것이 맞다 그래서 더욱더 급식 밥 하나 한 끼를 챙겨주는 것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이었어요. 제가 보고 저 안타깝게도 저 자신도 자신이지만은 그분들이 항시 늘 그런 소리 들고, 지금 세월이 15년이라는 세월에서 세대가 두 분 교체되다 보니까 그분들이 이제 얼굴에서라도 보이지 않답니까? 세대가 교체되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은 이제 보면 평균하게 상당 부분 이제 그 질서도 유지되고 쓰레기도 없어지고 이제 여러 가지 좀도둑도 없어지고 여러 가지가 우리 사이에, 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보이지 않는 이 사회 기여도가 우리가 꼭 많은 돈을가 물질적으로 주어서 그 사람에게 입혀주는 것보다는 정말 누군가가 이렇게 해서 보이지 않는 우리 사회의 정화, 기본 질서를, 의식주를 만들어 간다는 이 자체만해도 저는 보람 있게 생각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이 봉사라는 것이 생각을 하기는 쉽지만 또 막상 실천을 하려고 하면 이제 어렵기 마련인데요. 그 봉사활동을 또 시작하게 된 동기가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네. 참 이야기를 달라 몇날 며칠 돼도 끝이 없지요. 그는 살아온 세계가. 그 한 40년 전 6월 25일 날짜일 거예요. 여름에 나무찌개를 이제 던져버리고 장동 속에 있는 돈 있는 1,000원짜리를 훔쳤어. 무작정 이제 버스를 타고 고성읍에 와가지고 고성읍에서 부산 가는 버스를 타고, 물론 처음에는 뭐 공부를 가서 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가 같지만은 뭐 가보니까 막상 뭐 목고정이 포도청이라 묵고 살기 급한데 갈 데 올 데 없는데, 그래서 참 부산 야시장에 그 종착 한 대가 이제 그 충무동이 이제 버스 종점이었으니까 그 야시장하고 강고대 야시장 그 가까웠어요. 그 당시. 그래서 저도 이제 처음에는 충무동 영도 빵집이라는 그 자체에서 빵 기술을 배워가지고 배워고프니까 일단 그래서 하다가 그 질로 부산 조항동이라는 그 번화가가 단독으로 있었는데 그때 와가지고 요리사의 길을 이제 택한 것이 어린 나이에 택해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 있습니까? 큰 돈도 없고 배운 것도 많이 없는데 제가 음식을 만들었으니까 내가 제공할 수 있는 것이, 내가 만든 음식을 너한테 줄 수 있는 것이 나의 꿈이었지 않느냐. 그 한 끼의 밥이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그분들이 한 끼의 밥이라 생각하고 한 끼의 정서를 우리가 묻고 좌절하지 않는 그런 어떤 마음의 자부심을 심어줘야 그분들이 노숙자 생활을 해도 떳떳하게 살아갈 수 있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이제 그런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네, 봉사활동을 해 오시다 보면 아무래도 가족들이나 또 친지분들, 또 아무래도 또 사모님으로부터 또 많은 도움을 받으셨을 것 같은데요. 어떠신가요? 참 35년 세월을 도와준 데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우리 아내에게는
100분, 1000분 죽어도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할 말이 없고, 또 자식들한테도 참 미안한 감도 많이 가지고, 또 우리 부모 형제에게는 뭐 더 말할 것도 없지만, 그러나 제가 살아있고 지금까지 평생을 가는 날까지는 저희 마음속에 평생 가슴 속에 감사하다는 뜻으로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보다 회장님께 힘이 되어주신 사모님께 영상편지 한마디 어떨까요? 윤영순 여사, 그 시집을 잘 와줘서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당신의 그 베푼 은혜, 하늘 같은 은혜는 평생 죽음까지 가슴에 담고 살아가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날까지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게 내 자신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사회 활동을 한다 생각하고, 나의 직업이다. 이것은 봉사라는 자체보다 나의 직업을 가졌구나 생각하고 열심히 동참해서 같이 한평생을 살아가는데 일조를 하겠습니다. 많이 앞으로도 남은 인생 많이 도와주십시오. 함께 갑시다. 여보 사랑해요. 네, 회장님의 따뜻한 마음이 사모님께 잘 전해졌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회장님께 질문 하나 드릴 텐데요. 회장님께 봉사란 무엇인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그 사람들은 전부 봉사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그죠? 근데 이 생에 전부 봉사, 참 봉사, 참 말은 참 좋은 그 봉사입니다. 근데 첫째 봉사란 세 가지의 어떤 기본을 가져야 됩니다. 첫째, 내 눈으로 그 자리를 목격해야 됩니다. 현장을 보고 눈으로, 그죠? 그 다음에 내 마음이 그 자리에 다가가야 두 번째가 되고, 세 번째는 다가간 그 마음이 행동으로 내가 실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세 가지를 실천하는 것이 하고 나면, 그 정도가 되면, 아, 내가 진정한 봉사를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냥 느금이 가니까 따라서 봉사활동 사박, 뭐, 그릇을 좀 씹는다든지 해놓고, 그걸 봉사라고 이야기는 하지, 곤란하죠. 그래서, 진정한 앞으로 이 사회의 봉사자는 내가 봉사라는 자기보다 나의 살아가는데 천직의 직업을 가졌구나. 나의 일상생활에 내가 살아가는 내가 이체 주어진 일이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평생 힘들지 않는 봉사, 참여하는 봉사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그러므로 앞으로 모든 그 자원봉사자 여러분들은 참여의식에 우선이 되어야 되면, 내가 봉사란 자체를 이름을 하기 전에 나의 직업을 만들어 가는구나. 나의 평생 직업이나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봉사활동에 참여하면 평생을 봉사를 해도 아무런 힘들지 않는 봉사를 할 줄 알지 않느냐. 그렇게 본 이 봉사입니다. 네, 봉사란 눈으로 보고 다가가서 실천을 하는 것이 진정한 봉사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요, 주변에 봉사를 하려고 마음을 먹고 또 시작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요. 이 봉사활동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그 봉사활동을 참여하는 분들이 많이 옵니다. 오는데, 정말 그 마음에 그 아픈 상처를 받고 가는 분도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아직까지 온실 안에서만 자기들 내리면서 살다 그거 와서 보면은 조금 그 식사를 제공하면서도 안 좋은 소리도 듣고 막 이렇게 하죠. 그런 이제 아직까지 좀 우리가 마음에 어떤 그 생각이 좀 바뀌지 않아서 그런 일이 좀 있을 거고, 이제 보통 보면 봉사하는 사람이 야심차게 나와서 자랑스럽게 자꾸 봉사를 한다고 다니면서 하는데, 정말 그런 봉사는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외된 사람, 그늘진 곳, 보이지 않는 곳, 하나하나 일일이 찾아가지 못하는 것이 개인 일상생활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에 오시는 또 분들은 돈이 없어서가 아니고, 돈이 있어서가 아니고, 옛날에는 그러지 얻어먹는다, 벗은 사람이 얻어먹는다 이랬는데, 지금은 입은 사람이 얻어먹고 거꾸로 현실이 바뀌었어요.
가게에 나름대로 잘 사던 분들이 사업을 하다 실패를 하고 모자씩 옷은 좋은 거 입고 와서 밥밖에를 떼고 가고 또 그 하루 일과를 마치고 오는 사람들도 이런 근로자들이 보면 돈 5천원을 가지고 아침 새벽 인력 시장에 와서 일자리가 없어서 그래서 밥 한 끼를 떼어 넘가고 그런 것도 보고 있고 또 그 무슨 그 제공 잘하게 됐냐면은 그 노인들이 그 돈이 있어도 아파트는 혼자 토일되면 있으면서 밥을 해먹지 못해서 굶어서 가지고 많이 사고가 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외롭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 너무 친구 벗을 만드는 장소도 되고 대화 장소도 서로가 주고받고 아프면은 전화도 하고 서로가 대화 장소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봉사를 하시는 분들은 정말 그 내 수족같이 밥 한 그릇이라도 따뜻하게 이렇게 챙겨줄 수 있고 싫은 소리를 그분들에게 하는 분들 계시거든요. 부자가 왜 와서 밥을 먹습니까? 이런 싫은 소리, 그런 소리. 그러니까 가진 자가 먹어야 없는 자가 얻어문다는 개념을 없애야 그래야 밥을 한 끼 먹어도 소화되겠죠. 그래서 혼자 밥을 잘 먹고 산다고 잘 사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어차피 사람은 공존해가 함께 살아가야 될 세상이니까 진정한 자원봉사자를 하시는 분들은 마음에 높고 낮음을 없애라. 나의 이치를 밑으로 낮추어야, 자세를 낮추어야 그분들하고 함께 봉사활동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앞으로 참여해 줬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봉사단체가 있지만 또 이웃사랑 나눔회처럼 묵묵히 봉사하는 단체를 보고 또 가입하려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실 텐데요. 이 이웃사랑 나눔회 봉사활동과 함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이웃사랑남의 그 마선역 그 무료급식소는 봉사활동을 참여하는 가입은 다음 카페 다음 이웃사랑 나눔의 카페가 있습니다. 거기도 이제 젊은 분들은 활동을 하는데 사실 자원봉사자 하시는 분들은 아직까지 그에 대해서는 미숙합니다. 그래서 학생들로 통해서 가고 또 각 학교 학부모회가 있습니다. 그 학부모회를 통해서 이렇게 하고 각 자생단체에서 이제 이렇게 서로 연락해가 참여를 하고 이렇게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간단합니다. 그냥 그 이웃으로 통해서 이제 서로가 많이 서로 연결해가 물어보고 자생단체, 자원봉사단체에 또 가면 연락이 돼가지고 등록이 돼 있으니까 그래 연락하고 이럽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 아직까지 나이가 빠른 봉사활동 하신 분들은 이 컴퓨터가 인터넷 잘 안 되니까 전화로 입으로 이렇게 그 참여하는 방법이 우리 의사선남에 제일 많다고 이렇게 보면 됩니다. 네, 이웃사랑 나눔회에 가입을 하시려는 분들은 이제 검색창을 통해서 검색을 하셔도 되고요. 또 구두로 전화를 통해서도 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2016년 새해가 밝았는데요. 올해 계획은 어떻게 되시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사실 뭐 하는 대로 변하지 않고 열심히 하고 사실은 우리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랑의 이제 또 사랑의 집짓기도 시행을 하고 다른 단체에서 제가 다른 단체 회장을 하고 있으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제 그 독거 노인 돌보기도 하고 또 그 아픈 환자 집 방문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동안 참 여러 가지 이제 세계적 불황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주위에 보면은 그 이웃을 돌보는 것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내가 가만 보면은. 그래서 참 안타까운 것이 그런 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봉사자, 자원봉사 여러분, 이웃에 계시는 자원봉사자 아니라도 그분들이 한번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저는 15년이라는 세월을 급식을 하면서 상당 부분 많은 곳을 뭐 급식뿐이 아니고 사회단체를 수십 개를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많은 행사에 참여도 하고 많은 걸 해봤지만은 정말 사회가
아직까지는 우리 사회가 조금 생각을 좀 달리 해야 되지 않느냐. 나 개인만 잘 살고 고요식하면 된다는 이런 논리보다는 한 발짝 물러서서 내가 좀 양보할 수 있는 길도 있으면 있어야 좋지 않느냐. 그리고 또 지금까지 참여하신 모든 자원봉사 여러분에게 그동안 15년을 참여하면서도 좀 불미스러운 것도 있을 거고 저에게 조금 소외된 그런 기분도 있었을 거고 이번 계기로 통해서 모든 걸 다 잊어버리고 둥불출하지 말고 열심히 나와 참여했으면 동참을 해서 같이 사회를 이끌어갔으면 좋겠다. 어두운 곳을 우리가 헤쳐나가는 길을 같이 동참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의 계기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웃사랑 나눔의 박덕조 회장과 만나 따뜻한 봉사 이야기 함께 나눠봤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파워 인터뷰에서는 소외된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행복인 봉사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추운 겨울 소외된 이웃들에게는 무엇보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가 중요합니다. 쌀쌀한 날씨만큼이나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 요즘인데요. 그렇지만 따뜻한 마음을 함께 나눈다면 상대방도 행복해지고 나도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파워 인터뷰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